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낭독소에서 삶의 지혜 얻어가세요. 자식으로 인해 생긴 응어리 내려두고 가세요. 살다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자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고 그 눈빛 하나의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는 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더는 참지 마세요.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종속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의 말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움을 주었는데도 돌아온 건 원망뿐인 상황, 그때 필요한 마법의 한마디와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자식을 멈춰 세우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깊이 풀어드릴게요. 이제 자식의 태도를 바꿀 시간입니다. 정희 씨는 아들 태우의 생일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손뜨개로 목도리를 떴습니다. 태우가 겨울에 자주 목이 아프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따뜻한 울실로 정성껏 한 코 한 코 엮어나갔죠. 생일 당일 정희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태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태우는 무심히 상자를 열어보더니 목도리를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말고 그냥 상품권이나 주지. 이런 구식 목도리 누가 해요?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 말에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눈이 아프도록 떴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목도리를 소파 위에 던져두고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소파에 홀로 앉아 목도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들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엄마는 또 감정적으로 굴어라며 더 단단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자식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감정이 아닌 자각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다음날 태우가 거실을 지나가려 할 때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우야, 내 마음도 선물이었어. 태우는 걸음을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목도리에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의 바람이 한 코 한 코 담겨 있었어.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봐줬으면 했어.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1시간 후 방에서 나와 정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정말 미안해요. 사실 목도리 따뜻해 보여요. 제가 입을게요. 그 말에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건 결국 그 한마디입니다. 미안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눈빛으로 알 수 있었기에 너는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원하는 건 물질적인 보상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단지 존중입니다. 그동안 내가 베푼 사랑이 무시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자식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마법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비난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자각을 만들어내는 따뜻한 표현. 내 마음도 선물이었어. 이 말은 자식의 태도를 단숨에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부모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한마디로도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의 격을 지켜주는 존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윤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아들 준호를 키워왔습니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그 모든 수입은 준호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써왔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밤에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준호는 대학 졸업 후 취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윤숙 씨는 걱정됐지만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창업 자금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금 일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사업은 1년 만에 실패했고
그 후에도 여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또다시 윤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겠다며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실해. 시장 조사도 다 했고 아이템도 괜찮아. 3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 윤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가게도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었고 남은 저축은 그녀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더 도와줄 형편이 안 돼. 준호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돈 모았잖아. 그거 써도 되지 않아? 엄마는 어차피 화장품 가게 있으니까 돈 계속 벌 수 있잖아.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 갚을게. 윤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나이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아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숙 씨는 단호하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내 사업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 책임은 이제 내가 져야 해.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걱정도 좀 해야 할 때가 왔어.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그동안 도와줬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그 말에 윤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내어준다는 걸. 여러분, 이 순간 윤숙 씨가 꺼낸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라는 말은 자식을 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무책임을 멈추게 만드는 성장을 요구하는 한 문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권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의식이 높은 사람은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은 부모의 선행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의무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때 부모가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자식은 점점 더 요구하고 점점 더 무례해지고 결국엔 부모를 자원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자비는 한번 베풀되 그 끝은 반드시 지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사랑은 멈추지 않지만 희생은 멈춰야 합니다. 윤숙 씨가 준호에게 꺼낸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라는 말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시작의 경계선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생을 밀어주는 바람일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다리는 아닙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이 말은 부모의 자존을 지키고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단단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미 씨는 며칠 전 딸 지영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영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예약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어 성미 씨에게 대신 예약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엄마, 진짜 쉬워요. 제가 문자로 보낸 링크 누르고 거기서 제 이름이랑 여권 번호만 입력하면 돼요. 결제는 제 카드로 미리 해놨으니까 예약 완료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성미 씨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켜고 딸이 보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예상과 달리 복잡했고 영어로 된 안내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권 번호를 입력하는 칸을 찾기 위해 화면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여권 번호 입력하는 곳이 어디야? 화면이 좀 복잡해서. 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엄마는 이것도 못 찾아요? 그냥 화면 중간에 있다니까요. 파스포트 넘버라고 쓰여 있잖아요. 성미 씨는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글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미안한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니?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요? 이래서 내가 뭐 좀 부탁하면 스트레스라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 말에 성미 씨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지영의 말은 단지 컴퓨터를 못 다룬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 전체를 뒤처진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말투였습니다. 성미 씨는 마우스를 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자랐어. 지영은 말없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못하는 만큼 네가 빨래판으로 빨래하거나 연탄불을 피울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을 뿐이야. 내가 못하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문제란다. 이 한마디는 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다시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에게 설명할 때 짜증을 내는 일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단지 기술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존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다룬다는 건 일종의 능력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때때로 그 능력을 기준으로 부모를 판단하려 들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연령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능력 없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지 무례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고 상대의 자존을 침해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늙은이를 공경하되 그 뜻까지 헤아려야 한다. 겉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입장을 진심으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단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마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딸의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성미 씨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눌러서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 존중을 지키는 한마디로 딸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자랐어. 이 말은 자식의 말을 멈추게 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존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켜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경 씨는 며칠 전 아들 현우의 요청으로 손녀 지민이를 하루 봐주기로 했습니다. 현우의 아내가 급한 출장이 생겨 현우도 출근해야 해서 그날 하루만 봐달라고 했던 거죠. 미경 씨는 아침 일찍 간식과 음료수, 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까지 챙겨 버스를 타고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녀와 놀아주고 점심도 직접 만들어 먹이고 책도 읽어주며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우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현우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장난감이 왜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어요? 지민이가 정리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미경 씨는 당황했습니다. 손녀가 놀고 싶어 하는 대로 뒀을 뿐인데 정리를 시켜야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테이블 위에 과자 부스러기가 많네요. 지민이는 음식을 먹을 때 한 곳에서만 먹게 해야 해요. 이러면 집안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미경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손녀가 울지 않게 달래고 먹이고 재우느라 자신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비난이었습니다. 현우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지민이한테 주스 많이 먹인 것 같은데 요즘은 설탕 많은 음료는 자제하라고 소아과에서 그랬어요. 이런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계셔야.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우가 그제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녁 먹고 가시죠. 그때 미경 씨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육아는 너희들 몫이야. 현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하려 했지만 미경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봐달라더니 이렇게 잘못했다는 말만 들으니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구나. 이왕 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책임지는 게 맞겠다. 손녀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비난받으며 돌보는 건 기쁘지 않단다. 현우는 그제야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고생한 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 질책일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노력을 부족함으로 평가받는 순간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질된다. 자식이 부모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이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이제 육아는 너희들 몫이야. 이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해온 노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단호하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은 이 한마디가 자식의 행동을 멈추고 부모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무조건 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육아는 너희들 몫이야. 이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따금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도 용기 내어 나서고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묵묵히 참아온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늘 조용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안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아내고 버텨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인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오래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많이,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인생낭독소였습니다.